사회부 장영진 기자. 꼭 죄를 지어야만 가해자고 피해를 입어야만 피해자라고 불릴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박모 군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아버지가 받은 진짜 처벌. 이 사건은 2013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충남 아산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빈 원룸으로 이 한 학생이 들어옵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박모 군이었어요. 원룸에 들어간 박 군은 그때부터 스마트폰을 꺼내서 무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바로 유서였는데요. 이 메모 형식의 유서를 남긴 박 군은 그때부터 창문과 문틈을 테이프로 하나씩 밀봉합니다. 가지고 온 번개탄에 불을 붙이고 그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 다들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유는 바로 박군의 아버지였다고 해요. 박군의 아버지는 바로 성범죄자였습니다. 40대 중반이었던 박군의 아버지는 원래 철도청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12살이던 중학생 한 명이 이렇게 자원봉사를 왔었다고 해요. 근데 그 자원봉사로 온 여학생을 어깨를 주무르고 껴안기도 하고 심지어는 음료수를 건네주는 척하면서 왼쪽 가슴을 만졌다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박 군은 존경하는 아버지가 절대 그런 짓을 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변론 자료를 준비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피해자의 진술이 워낙 일관되다 보니까 법원은 이 박군 아버지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됐고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 공개에 5년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박군 가족의 삶은 완전히 박살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이 바로 이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였는데요. 사진, 몸무게, 나이, 주민등록번호,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하는 이 범죄의 간단한 이런 요약까지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또 이게 법이 더 강화돼가지고요. 이제 이웃들뿐만 아니라 이 근처에 있는 학교, 어린이집, 학원, 심지어는 뭐 읍면동 사무소 이런 데까지 다 통보가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함께 사는 가족들 역시 성범죄자의 가족이다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심지어 집주인이 당신 때문에 이 건물이 성범죄자가 사는 건물로 낙인 찍혔으니까 나가라. 라고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을 다니는데 학교와 학원에도 그게 다 통보가 날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 성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박군 역시 죄인 취급을 당하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물론 이 박군은 나름대로 좀 극복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진학한 다음에는 학생회장 선거도 나가고 적응을 잘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주변 사람들이 하도 수군대기도 하고 점점 아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걸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요. 근데 예전에 정말 흉악한 범죄 저지른 사람이 TV에 나올 때 계속 모자이크 처리하고 뭐 마스크 쓰고 뭐 하고 그래서 물론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가족들의 인권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뭐 어떤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제 뭐 성범죄자는 물론 지탄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가족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사실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자의 가족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편견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주소라든지 이름, 얼굴이 공개되다 보니까 그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셈이 되는 거죠. 사실 저희 집에도 그런 게 날라와요. 이렇게 집 주변에 성범죄자가 산다라고 해서 뭐 상세한 내용이 날라와요. 근데 우연찮게 길 가다가 만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정말 온몸에서 소름이 쫙 돋으면서 한 대 때려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네, 그 박군 가족처럼 범죄자의 가족들, 주변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은 범죄자의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뭐 폭행을 당한다거나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협박이나 폭행을 당한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전체 한 50% 정도가 그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마련한 게 범죄 또 예방 차원에서 도입을 한 이유가 가장 크잖아요. 네. 이게 뭐 어떻게 제대로 효과는 보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보다 2014년에 이 성범죄 건수가 무려 45%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초범자 비율도 급증을 했고요. 동종 범죄자들의 재범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 예방 효과는 현재로서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제도가 좀
개선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박군. 이제 박군의 형은 원래 꿈이 아버지처럼 철도 공무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 꿈을 포기하고 있고요. 박군의 동생 막내는 항상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입에 달고 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군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큰 벌을 받은 셈이죠. 23년 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났고 현재는 이렇게 화물차를 몰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박군이 맨 마지막에 유서에 남긴 말이 뭐였느냐면 불쌍한 우리 가족이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였다고 그래요.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받아야 되겠지만 그 가족들은 이제 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저는 이 박군에게 꼭 한마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박군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세상의 잘못된 시선과 편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네.